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 분산. 그러니까 분산의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프리즘에 넣는 거죠. 뉴턴이 한 거. 태양광 넣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죠. 왜 갈라집니까? 그러면은 갈라지는 거는 현상은 스넬의 법칙이에요. 스넬의 법칙인데 스넬의 법칙의 굴절률이 파장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파장마다 틀리니까 각도 세타 프라임이 파장마다 틀려진 거예요. 단체로 들어왔는데 갈라질 때는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파장 얼마짜리 빛에 대한 굴절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물질은 파장의 함수로서 굴절률이 다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산이라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든 뭐 카파든 뭐 금속, 비금속, 반도체 뭐 할 거 없어요. 모든 재료는 모든 물질은 다 파장의 함수로서 굴절률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달라지죠. 흡수율이 달라져요. 흡수율과 굴절률은 동시에 같이 파장의 함수로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줘야 될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줘야 돼요. 항상. 물어볼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군속도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행스럽게 성분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분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군속도로 군으로 달려가는 빛이 있다. 파장이 여러 개로 섞여 있는 빛이 있다. 달려가는데 속도가 쫘라락 있는데 하나하나는 위상 속도를 갖고 단체는 군속도를 가지고 달려간다. 근데 군속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쉽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현상학적으로 많이 배운 겁니다. 비팅, 맥놀이. 맥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장이 막 진동이 있는 거하고, 그거보다 진동이 조금 작은 거하고 두 개를 비팅 시키면은 커다란 엔벨로프가 그려지면서 속에서 진동이 되는 게 이렇게 엔벨로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군속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엔벨로프가 달려가는 속도예요. 이 엔벨로프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줄로 이렇게 묶고 10명이 뛰어간다 그러면은 뭐다? 이 줄 전체가 날아가는 속도란 얘기예요. 줄 전체가 달리는 속도. 그걸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군속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군속도는 끝났고, 자, 다행스럽게 모든 전자기파는 아까 그 원초적인 그 태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그 파동방정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파동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막 살펴보면은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선형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선형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 여기 그 전자기 이제 어떤 거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그널 컨트롤 쪽에서 제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 말을 이제 쉽게 이해하는데, 제어할 때, 일렉트릭 컨트롤 할 때, 그 컨트롤 시스템의 그 개가 이게 선형견이 아니냐에 따라서 컨트롤 할 때 그 부담이 굉장히 틀려져요. 근데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1을 넣을 때 리스판스가 1이 나오는 거고, 2개를 넣으면 2배로 늘어나는 거고, 3을 넣으면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빛의 세계는, 전자기파의 세계는 선형계입니다. 선형계예요. 그 미분방정식이 선형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선형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빛을 하나 비추고 여기서 빛을 하나 또 비추면은 하나일 때의 밝기와 2개를 비췄을 때의 밝기는 2개의 밝기를 더한 값이에요. 그냥. 다행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자기파가 비선형계였다. 하나를 넣었을 때 밝기가 나왔는데, 하나를 넣었을 때 밝기가 나왔는데 2개를 더했더니 3배가 되더라. 야, 그러면 3개 넣으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 이제. 4개 넣으면 더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이게 선형계이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하나 더하기 셋은 4.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 하면 중첩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중첩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전자기파 이거 써놨죠. E1을 알고 E2를 알면 2개를 합치면 그 파동의 형태는
E1 벡터 더하기 E2 벡터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간 게 맞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기는 아까 불러드렸죠. 여기 책에 여기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세기는 전자기파의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쳐진 것의 총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합쳐진 것의 절대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절대치 제곱. 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제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이제 요거를 사실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긴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얘기를 쭉 했어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1장 끝나서 기본 컨셉 성립할 때까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저 오후에는 힘이 빠지니까 중간에 좀 쉴 텐데, 지금은 기본 컨셉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잡아야 되니까, 자, 보면은 두 개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합친다. 전자기파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평면파예요. 제일 쉬운 걸 해야 되니까. 평면파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이제 진폭은 E01, 포지션 X1, X2. 근데 두 개는 천만다행으로 뭐냐면 주파수가 똑같아요. 두 개 주파수가 똑같아요. 주파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게 60Hz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간이 서로 틀리다. 라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달려간 길이가 틀리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달려간 길이가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죠. 소스에서 같은 진동수를 내는 소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광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빛을 하니까 광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광원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쫙 나가는데 같은 광원에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주파수가 같죠. 동일해요. 동일한 주파수, 그게 뭐 주파수를 여러 개를 갖고 있든 하나를 갖고 있든 이 방향으로 가든 이 방향으로 가든 두 개는 근본 성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뺑 돌렸어요. 2m를 돌렸고 하나는 1m만 갔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2m 갔다 그러는 게 바로 X2만큼 달렸군 하고 얘기하는 거고 1m 갔군 그런 게 X1만큼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했냐면 중첩을 시켰습니다. 한 군데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전자기 파일 때는 중첩의 원리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기가 이제 문제라 그랬죠. 세기, 인텐시티, 일레디언스를 계산하려고 절대치 제곱을 취했습니다. 근데 절대치 제곱을 취해야죠. 절대치 제곱을 취해서 풀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요거 이제 제곱 푼다는 건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죠. 아까 어떤 함수에 절대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 곱하기 함수에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복소 공액이라고 불러요. 복소 공액. 그러니까 허수텀에 마이너스를 하나 치는 겁니다. 허수텀에 마이너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식대로 푼다 그러면은 E1 더하기 E2에다가 곱하기 E1 컨주게이트 더하기 E2 컨주게이트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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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E2 맞죠? E1 더하기 E2 E2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곱해진 게 있고 서로 이종인 것끼리 곱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곱해졌을 때는 아까 여기 보였죠. 뒤에 위상텀이 어떻게 된다? 1로 돼버리죠. 1로 돼버리니까 요 앞에 진폭부의 제곱만 된 거가 바로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의 제곱은 요거, 얘의 제곱은 요거. 그럼 뒤에 요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요 이종인 것끼리 지금